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월 15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보면요,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지방선거는 2019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이야 별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 않고는 있는데요, 자바선만은 참 대단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중부 자바의 경우 PDIP-당이 미는 간자르 프라노하고 그린드라 당이 밀고 있는 수디르만 사이드 전 ESDM 장관이 한판 승부를 다투고 있는데요. 동부 자바는 이상하게도 PDIP-당과 그린드라 당이 서로 손을 잡고 에밀 다르닥이라고 하는 후보하고 민주당과 골카르당이 미는 코피파 인다르 파리완사 전 사회부 장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자와는 4후보가 나서고 있는 데다가 지지하는 정당들마저 4분 5녀를 하고 있어서 리드완 까밀 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쌀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현재 모내기를 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는 3월이나 돼야 햅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쌀값이 계속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정부미의 재고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재고 부족으로 그 쌀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신문은 계속해서 쌀값 문제를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2018년 새해부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180도 전환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도 전적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어장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가던 외국 어선들을 납포해서 그냥 폭파해 버리는데 전력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도 어선을 폭파해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고기를 잡고 또 그 잡은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방법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어선의 건조가 늘어나야 하고 또 그물과 같은 어구의 제조업, 또 그 외에도 수산물 가공 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서부자와 반둥시에서 버카시와 인드라마이 쪽으로 흐르고 있는 찌따름 강의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2018년 예산에도 보면은 그 해결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시리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둥에 있는 공장들과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마구 찌따름 강에다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둥에 있는 강변의 공장들은 쓰레기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찌따름 강물은 반둥에서 사굴링이라고 하는 댐을 거쳐서 찌라따 댐과 뿌르워커르타에 있는 자틸루루 댐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버카시와 인드라마유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버카시까지 수로를 따라서 자카르타 동부지역 시민들의 수돗물로 활용되고 있는 강물입니다. 이 물이 크게 오염되었다고 하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적어도 금년 2018년에는 찌따름강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스키 하디 물려노 공공사업 및 주택사업부 장관은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총 50개의 큰 댐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2018년 한 해에 착공하게 될 11개의 댐 건설 공사 입찰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바스키 장관을 인터뷰했을 때에 바스키 공공사업부 장관은 반텐주의 건설 중에 있는 까리안댐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참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아주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가 신경을 쓸 일이 없다고 칭찬을 더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입찰 예정인 댐 건설 공사 예정지 위치를 보면요, 엔테베에 한 곳, 엔테떼 두 곳, 중부자와 두 곳, 서부자와, 동부자와, 고론탈로, 파푸아, 아체, 발리 각각 한 개씩 그 지역에서 댐 공사가 있게 됩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5일자 콤파스 신문을 통해서 최근 자동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둔 값진 물건들을 5분 이내에 몽땅 훔쳐가는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파킹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킹을 할 때는 우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 안전하고요, 차 안에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물건을 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 밖에서 보이지 않게 두거나 아예 차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외신 기사인데요. 지난주 인도네시아 신문은 서울발 외신으로 거의 신문들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5일자 서울발 외신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종군 위안부로 종사를 했던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요. 2015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합의서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일본 측은 외교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컴파스 논설을 보면요, 유엔의 국제 경제 제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남북한 간의 직통전화가 다시 개통되었다고 하는 것은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원해왔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한미 간 이간질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일 신문에는요, 내 책상에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고 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과 함께 뉴클리어 단 꼰디시 멘탈, 즉 핵과 정신 상태란 제목의 해설 기사가 장황하게 실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는 어린아이들 같은 전쟁 용어를 보고 있노라면은 멍글리깐, 즉 좀 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다가 정말 둘 중 한 사람이 핵 단추를 누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그지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또
또 9일 신문에는 남북한 대화를 할 때에 이산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서울발 외신이 전해지더니 마침내 10일엔 많은 관용차들이 판문점으로 향하는 파주 관문 사진과 함께 코무니카시 밀리테르 디 북가, 즉 남북한 군용통신선 연결이란 제목으로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한 대화에 대한 기사가 또 자세히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남북한 전력과 또 사망자 수, 또 실종자 수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평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11일자 콤파스 신문에는요, 일단 1차 남북회담 결과에 대한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보면요, 코레아 우타라 디부죽 루추티 뉴클리르, 즉 북한의 비핵화 설득이란 제목입니다. 남한이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좀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북한은 디다마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비핵화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인터넷 한인신문 밴드에서 분분하게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맥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따른 교민 간담회 소식과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대 선언문 선포식이죠. 그리고 세월호 유족 간담회에 대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평통위원이라고 하는 청년들과 가정주부들이 제가 한 방송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인신문 밴드에서 익명을 가장한 네티즌들이 말꼬리 잡기 형태의 댓글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디가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네티즌은 자신이 누군지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아주 비겁한 말만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민들이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면서 애국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동포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원칙인 양 우리가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본 어떤 평통위원은 공식 출범식에서조차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일을 두고 자신의 신념이니 뭐 상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요, 뒤에서 몰래 촛불 행동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요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앞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진을 찍은 교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우롱하는 그런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그 촛불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인 양 기만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려면요, 사전에 앞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는요, 또 촛불 행동단 혹은 촛불 혁명단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현지인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 인원들이 나타나서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가 이런 행위를 하려면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집시법이라든지 국민단체 조직법, 즉 인도네시아는 그 오르마스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단체 이름이 뭐며 누가 그 지도자인지, 또 인도네시아 오르마스법에 따라서 신고된 합법적 단체인지, 그 단체를 이끌고 왔던 반둥 산다는 한인 목사는 누구이며 그가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촛불 행동대와 연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요, 결국 선량한 한인 동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우리 자카르타 동포 중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지인들의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관여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한인 동포 사회는 현 조코위 대통령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우리 한인 동포들은 기타스를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따라고 하는 노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직책에 맞는 노동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정치적 결사라든지 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다들 잘못을 조금씩 하고 살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뭔지 모르고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잡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옳은 동포가 아닐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비난만 하고 자기도 자기의 부모도 인도네시아 법을 다소 피해가면서 어렵게 산 게 다 적폐가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한인신문 혹은 유튜브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서 내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피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인신문에 이 게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또 저는 한인신문의 인도네시아 뉴스 칼럼도 한꺼번에 내릴 생각입니다. 교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칼럼은 네이버 린두알람 밴드에서 언제든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뉴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의 린두알람 밴드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동영상과 칼럼, 그 외 더 많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및 생활 정보를 거기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인신문에 실었던 유튜브 동상과 그리고 한인 뉴스 칼럼을 내리고요, 린두알람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1월 15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